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7월 말에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가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걸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기하기 전에 앞서 부동산 세미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분당선 7호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 저희 이번에 주제 하반기 부동산 투자 마지막 기회를 잡는 전략으로 해서 저희 한정훈 대표님이 열정적인 강의를 또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10분에 대해서 전화로 받고 있으니 전화 꼭 주시고요. 1대1 개별 상담도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세법이 개정이 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소득공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내용 세법에 관련돼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어려워서 세무사 분들도 그거에 관련된 전공하시는 분들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야들이에요.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만 좀 알고서 부동산에 관련된 거 알고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집을 살 때 은행에 대출을 받겠죠. 그거에 대한 이자를 이제 은행에다가 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에 대한 혜택을 정부에서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현행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은 지금 5억 원 이하가 개정이 돼서 6억 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하고 고정, 비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가 현행 이자 공제를 해줬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언제서부터 그러면 실행이 되는가 하면 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요건 같은 경우는 24년 1월 1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후에 취득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 집 장만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 대출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특기 부분에서는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이거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나 무주택자 분들은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제 개편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청약 요즘에 관심이 좀 많으신데요. 내용을 보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이라고 해서 총 급여가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청약 저축 나위액을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가입 시 예전에는 240만원, 연 240만원이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3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요것도 시행되는 것이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용 요건 및 세제 지원 적용 시기는 현행과 동일하고요.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그러니까 한 60만원 정도가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택 간주 임대료 소형주택 특례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주택 간주 임대료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간주 임대료라는 게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해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요것을 지금 보면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 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거나 그리고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제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비과세 특례,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을 3년 연장을 해서 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임대료에 관한 세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에 인하액의 70%를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한다는 내용이었죠. 요거를 1년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24년 12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으니까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만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은 좀 관심이 많으실 내용일 것 같아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직계존속한테 자녀분한테 또는 아니면 아버지나 그런 경우는 좀 없겠지만 보통은 자녀분이죠. 요거를 5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만 증여세에 대한 공제를 해줬었는데 요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은 똑같습니다. 개정 자동 똑같은데 이제 혼인할 시에 공제가 1억 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도 24년 1월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결혼을 앞둔 자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증여까지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올해가 아닌 내년 24년 1월 1일부터 증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들 또 그다음에 따님이 있을 거예요. 각 이제 자녀 친가랑 외가가 있을 텐데 각 가정마다 1억 해서 2억, 그다음에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는 증여를 했었을 때 요거는 면제가 된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요거에 관련된 증여 세테크를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023년 세제 개편이 되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거로 했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월초 2023년 초반에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단기 양도세율을 완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단기 양도세율을 완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분양권과 주택 입주권에 대해서 현행 1년 미만, 1년 이상 이렇게 됐던 걸 개선했었을 때 세금을 제외해준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아직까지 요거는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발의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번 개정안에는 좀 빠져서 요즘에 청약이나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거는 내년 정도쯤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임대주택에 관련된 세제 완화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 관련된 내용도 요번 세제 개편안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조정지역에 한해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요것도 또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조정지역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풀렸기 때문에 중과 배제라는 것 같은 경우도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법률안이 개정이 됐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오늘 세제 2023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그 입장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들 꼭 인지하시고요. 대략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디테일의 신성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